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10강 중3과학 1학기 중간고사 일단은 시험 대비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1. 물질의 모양이나 상태는 변하지만 물질의 고유한 성질은 변하지 않는 현상은 물리변화죠. 2. 나무에 조각칼로 빚을 때 나무에 일어난 변화 1. 뭐죠? 가까운 거죠. 모양만 변한 거죠. 물리변화입니다. 뜨거운 인두로 태워 무늬를 넣어서 만든 나무에 일어난 변화 2번은 열을 가해서 태워서 무늬를 낸 겁니다. 화학변화입니다. 3번 물리변화 화학변화로 나타내 봅시다. 철이 녹슨다. 화학변화죠. 설탕이 물에 용해된다. 물리변화입니다. 모양변화, 상태변화, 용해, 확산은 물리변화입니다. 달걀에 열을 가하면 단단해진다. 열변화는 화학변화. 깎아놓은 사과의 색이 변한다. 화학변화. 물에 잉크가 퍼진다. 확산, 물리변화입니다. 김치가 씌어진다. 화학변화. 사과가 익는다. 화학변화. 양초가 빛을 내며 탄다. 연소입니다. 화학변화. 메테인이 연소한다. 연소는 빠른 산화. 철이 녹쓰는 것은 느린 산화. 전부 화학변화입니다. 향수 냄새가 퍼진다. 물리변화, 확산입니다. 겨울 창문에 성에가 낀다. 상태변화죠. 성에가 끼는 것은 따뜻한 집안의 공기가 창문에 닿으면서 승화가 일어난 거죠. 물리변화입니다. 단풍이 들어 나뭇잎의 색이 변한다. 화학변화입니다. 드라이아이스 크기가 작아진다. 이산화탄소의 고체 상태인 드라이아이스가 기체 상태로 변화져서 승화, 고체에서 기체로의 승화가 일어난 겁니다. 상태변화는 즉 물리변화입니다. 그리고 14번, 15번 잘 확인해 주세요. 물에 암모니아를 녹여 암모니아수를 만든다. 서로 혼합물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물리변화입니다. 물과 에탄올을 섞어서 에탄올 수용액, 이것도 혼합물이죠. 그래서 물리변화입니다. 4번,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는 변화. 물질의 성질이 달라지는 변화는 화학변화입니다. 아닌 것 했으니까 물리변화를 골라봅시다. 1번, 2번, 3번, 전부 화학변화죠. 4번은 혼합물을 만들었습니다. 물에 암모니아를 녹였습니다. 암모니아수, 이 물리변화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5번도 화학변화이죠. 이 문제에서 질량보존법칙과 일정 성분비의 차이점을 알아봅시다. 질량보존법칙은 화합물이나 혼합물이나 다 성립이 되는데 일정 성분비 법칙은 화합물에만 적용이 됩니다. 화학반응식은 모두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됩니다. 그런데 물리변화는 아니죠.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은 일정 성분비 법칙이 성립되는데 4번은 질량보존 법칙만 성립됩니다. 이거 차이점 알아두세요. 5번, 옳지 않은 것은 화학변화에서는 물질의 종류가 변한다. 물질의 모양, 상태 변화, 물리변화이다. 성질이 변하는 것은, 이게 정답이네요. 성질이 변하는 것은 화학변화입니다. 원자의 배열이 변하는 것, 화학변화, 열과 빛 발생, 새로운 기체 발생, 화학변화입니다. 물의 변화 과정인데 가나를 보면 가는 물 분자가 수증기 분자로 바뀌었어요. 분자 사이 거리만 멀어졌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한 거죠. 기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물리변화입니다. 다음 나화 과정은 지금 물 분자에서 수소 분자, 수소 기체죠. 산소 분자, 산소 기체입니다. 분자의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화학변화입니다. 그런데 가나 나나 물리변화, 화학변화 모두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 가에서 원자, 이 산소 원자 1개, 2개, 3개, 4개 여기에서 물 분자에서도 보면 때로 원자 4개죠. 그 다음에 수소 원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여기서도 8개 그대로입니다.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 반응은 화학변화인데도 원자 종류 4개, 4개, 산소 4개, 4개, 수소 8개, 8개 변하지 않습니다. 물리변화나 화학변화나 변하지 않는 것은 원자의 종류와 개수죠. 근데 물리변화도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원자의 종류와 수는 화학변화든 물리변화든 모두 변하지 않습니다. 물리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는 것, 분자의 배열입니다. 화학변화가 일어날 때 변하는 것, 원자의 배열도 변하고 분자의 종류와 수도 변하고 물질의 성질도 변합니다.
화학식을 빈칸을 메고 봅시다. 일산화탄소는 CO, 염화칼슘은 CaCl2, 염화나트륨 NaCl, 염화마그네슘은 MgCl2, 탄산나트륨 Na2CO3, 탄산수소나트륨 NaHCO3였습니다. 이제 빈칸을 메고 봅시다. 수소 H2, 산소 O2, 질소 N2, 염소 Cl2, 물 H2O, 암모니아 NH3, 메테인 CH4, 이산화탄소 CO2, 이산화질소 NO2, 과산화수소 H2O2, 염화수소 HCl, 산화철 FeO, 산화마그네슘 MgO, 산화구리 CuO, 탄산칼슘 CaCO3입니다. 화학 반응식을 채워봅시다. 물 생성 반응 EH2O2, EH2O, 탄소와 산소의 반응, 수체, 연소 반응입니다. C 플러스 O2는 CO2. 여기에서 연료가 C밖에 없을 때는 생성물이 CO2밖에 안 생깁니다. 근데 연료에 C와 메테인 연료에 H가 있으면 CO2도 생기고 H도 산소와 결합해서 H2O가 생성됩니다. 다음 암모니아 생성 반응 N2, 3H2, 2NH3, 1대 3대 2입니다. 부피비가. 메테인의 연소 반응은 연소는 산소와 결합하는 것입니다. CO2 플러스 2H2O. 탄산수소 나트륨의 열분해 반응, 가열을 하면 Na2CO3, CO2H2O가 생깁니다. 과산화수소 분해 반응은 2H2O2, 2H2O 플러스 O2, 염화수소 생성 반응은 H2Cl2가 2HCl, 이산화질소 생성 반응은 N2EO2, 2NO2입니다. 철 연소 반응은 EFeO2, EFeO, 마그네슘 연소 반응은 EMgO2, EMgO, 구리 연소 반응은 ECU 플러스 O2, ECUO가 됩니다. 철이 붉게 녹쓰는 반응은 4Fe, 3O2, EFe2O3. 잘 기억해 둡시다. 프로페인의 연소 반응을 완성하시오. 프로페인은 C3H8입니다. 연소니까 산소와 반응합니다. 프로페인에 C도 있고 H도 있기 때문에 생성물은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기겠죠. 그래서 2단계로 화학식을 C3H8, 산소 O2, 이산화탄소 CO2, H2O가 생겼습니다. 그럼 이걸 개수를 넣어서 완성해 봅시다. 지금 여기 탄소가 3개입니다. 생성물에 탄소 C가 하나밖에 없어요. 이게 3이 될 것, 3개가 될 것입니다. 산소는 여기도 있고 좀 복잡하죠. 그래서 간단한 거 먼저 처리합니다. 여기 수소를 가지고 먼저 처리해 봅시다. 수소 8개인데 여기 2개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에 4를 넣어주면 4E는 8에서 8개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산소를 맞춰보면 3E는 6이고 4, 1은 4 합쳐서 10이죠. 그래서 산소가 10개가 되려면 여기는 5. 그러면 이걸 다시 정리해 봅시다. C3라서 여기에 3이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 H가 8개니까 여기도 8개가 되기 위해서 4가 들어가겠죠. 산소가 2, 3인 6, 4, 1은 4. 10개니까 여기는 5가 들어가야 되겠죠. 5, O2 이렇게 완성됐습니다. 13번 아자이드와 나트륨 반응입니다. 에어백이 작동하면 질소기체가 생성되어 에어백이 부풀어 오른다. 에어백 속에 아자이드와 나트륨이 들어있습니다. 이 아자이드와 나트륨의 NaN3입니다. 이 NaN3를 에어백이 부풀어 오르면서 분해가 되는 거죠. 나트륨과 질소가 생깁니다. 개수를 맞춰봅시다. 지금 나트륨의 개수 한 개 똑같습니다. 그런데 질소가 여기는 3개이고 여긴 2개예요. 맞추기가 곤란하죠. 이럴 때는 여기 있는 3과 여기 있는 2의 최소 공배수를 선택해 주면 됩니다. 3과 2의 최소 공배수 6이죠. 6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는 2를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는 3을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2, 3은 6, 3, 2는 6, 질소 개수 맞췄습니다. 근데 여기 나트륨이 이 1은 2에서 2개네요. 그럼 여기도 2를 넣어주면 완성이 되겠죠. 우선 N3, N2라서 먼저 3N2, 2N3에서 개수를 맞춰주고 6개씩, 나트륨 2개라서 여기 2개 맞춰줍니다. 다음 메탄올의 연소 반응. 연소 반응은 항상 산소와 결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산소와 결합해서 여기 메탄올이 CH3OH니까 CH가 다 있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이 생깁니다. 그대로 화학식을 넣어보면 CH3OH,
O2, 산수화결합하죠. O2입니다. 그게 이산화탄, 연소 반응 항상 결과물, 이산화탄소와 물 해놓고 개수를 넣어서 완성해 봅시다. 지금 여기 C가 여기 한 개입니다. 근데 여기도 한 개예요. 근데 산수가 여기 하나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 흩어져 있어요. 맞추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수소를 가지고 맞춰봅시다. 여기는 수소가 2개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3개도 있고 하나도 있어서 4개죠. 그러면 이걸 맞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복잡해진다는 걸 여기 4개라고 여기다 1을 만들어주면 산소가 다시 이 하나가 홀수개가 남아버려요. 그래서 정신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우선 탄소를 가지고 하나하나 맞았지만 이게 1인 상태에서는 한 개인 상태에서는 맞지를 않으니까 1 다음 플러스 1씩 높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넣어 봅시다. 2를 넣어주면 탄소가 2개죠. 그럼 여기도 2개를 맞춰줍니다. 탄소는 개수 맞춰놓고 이제 수소를 맞춰보겠습니다. 수소가 여기 3하고 1하고 여기 1이 생략된 거죠. 4개가 있는데 이 4개가 여기 2를 곱하면 8개죠. 그렇게 해도 되고요. 이렇게 2, 3은 6하고 1은 2니까 8개입니다. 수소가. 그럼 여기에서도 8개를 맞춰줘야 됩니다. 그럼 4를 넣어주면 4, 2는 8, 8개가 되죠. 그럼 이렇게 맞춰놓고 이제 산소를 맞춰봅니다. 산소가 이 생성물에서 2는 4, 4, 1은 4, 합해서 8개입니다. 이 8개를 여기에서도 맞춰주려는데 여기 탄소가 1개 있어요. 이 1은 2 되겠죠. 이 1은 2. 2개가 여기 이미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6개가 되어야 여기 8개가 맞는 거죠. 그래서 여기 6개가 되려면 여기 3을 넣어줘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봅시다. 조금 어렵죠. 앞에 거보다는. 근데 이걸 하고 나면 이제 화학반응식 만들기가 쉬워지겠습니다. 우선 C 한 개가 맞았지만 다른 게 힘들었기 때문에 이걸 C를 2개 맞춰줬습니다. 다음 수소가 3개, 1개, 4개인데 2배가 되니까 8개인데 여기에 4를 넣어서 8개 맞춰줍니다. 다음 산소가 2는 4, 4, 1은 4, 8개를 여기 1은 2, 2개가 있기 때문에 6개를 맞춰줘서 완성이 됐습니다. 메테인의 연소 반응. 메테인은 CH4입니다. CH4인데 이 CH4에 C가 1개 있죠. 여기도 1개 있어요. 그 다음 산소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복잡하죠. 한 군데에 있는 수소를 가지고 맞춰봅시다. 수소 4개입니다. 여기는 2개죠. 그래서 여기 2를 넣어줘서 2는 4 똑같이 맞췄습니다. 이제 산소를 맞춰봅시다. 산소가 2개, 여기 1은 2 해서 2개, 합쳐서 4개입니다. 여기 산소는 여기밖에 없죠. 맞추려면 2를 넣어줘야 2는 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맞춰봅시다. 탄소가 한 개 맞으니까 여기 수소를 맞춰서 수소 4개니까 여기 2개. 2를 넣어서 2는 4 됐죠. 그 다음에 여기 산소가 2개, 4개니까 생성물에서 여기에서도 2개. 16번 반응 후 질량 변화를 나타내시오. 질량 보존 법칙, 반응 전후 질량 합은 같다입니다. 앙금 생성 반응은 밀폐되지 않은 용기나 밀폐 용기나 앙금이 그 속에서 그대로 밀폐되지 않아도 나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합니다. 기체 생성할 때는 밀폐되지 않은 용기에서는 기체가 나가버려요. 그래서 감소하죠. 그런데 밀폐 용기에서는 기체가 나가지를 못하니까 그대로 일정합니다. 철의 연소 반응은 공기 중에서 산소가 철과 반응을 해서 산화 처리되면서 질량이 증가하죠. 그래서 증가합니다. 그런데 밀폐 용기에서는 밀폐 용기 안에 산소만 반응하니까 질량 변화가 없습니다. 나무의 연소 반응은 나무가 재와 이산화탄소 수증기에서 공기 중으로 이산화탄소가 나가버리기 때문에 질량이 감소합니다. 다시 한번 기체 생성은 기체가 나가버리기 때문에 감소하고 철은 공기 중에 산소가 붙어서 증가하고 나무의 연소 반응은 감소하고 여기에서 밀폐 용기에서는 항상 일정하다는 거 밀폐되지 않아도 앙금 생성은 일정하다는 거 기억합시다. 17번 질량 보존 법칙은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반응물의 총질량과 생성물의 총질량은 같다입니다. 화합물이나 혼합물이나 모두 적용됩니다.
18번 일정 성분비 법칙입니다. 프루스트의 일정 성분비 법칙은 화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원소 사이에 일정한 질량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화합물이 생성될 때 구성하는 원자가 일정한 개수비로 결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암모니아도 일정한 원자와 개수비로 질소 대 수소가 1대3으로 결합하죠. 산화구리2도 불이와 산소가 1대1로 결합합니다. 개수비가. 그래서 개수비가 일정 항상 물은 H2O 2대1로 결합하죠. 과산화수소는 H2O2 2대2 간단한 정수비로 1대1로 결합합니다. 여기에서는 질량비를 물었어요. 질량비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질소 대 수소의 질량은 지금 14입니다. 하나에 수소 질량을 1이라 할 때 그러면 14대 수소는 3개 반응해야죠. 3 곱하기 1이니까 14대 3이 되겠습니다. 구리 원자 하나가 64인데 산소도 1개니까 16이죠. 64대 16 약분하면 4대 1이죠. 그래서 NH3는 일정 성분비 법칙에 의해서 항상 일정한 개수비, 질소 대 수소가 1대3으로 결합하기 때문에 질량비도 항상 일정하게 14대 3입니다. 구리 대 산소 일정한 개수비는 1대1로 결합했는데 질량을 대입해 보니까 4대 1이었습니다. 산화구리2가 구리와 산소 1대1로 결합할 때 질량비가 4대 1이라는 거 굉장히 시험에 많이 활용합니다. 그러면 생성물까지 하면 4대 1대 5가 되겠죠. 또 생성물까지 하면 14대 3대 17이 되겠죠. 볼트너트를 이용해서 BN3를 만들어라. BN3를 만든다는 건 이런 겁니다. 볼트 1개에 너트가 하나, 둘, 3개가 결합했습니다. 그럼 만들 수 있는 BN3 화합물은요. B 하나당 너트가 지금 이렇게 3개 결합했죠. B 하나당 또 너트 3개가 있죠. 되니까 BN3 2개 만들 수 있네요. 더 반응할 너트가 없습니다. 볼트는 하나에 너트가 3개가 있어야 되는데 2개가 모자라죠. 그래서 BN3는 2개밖에 못 만듭니다. 그리고 BN3를 만들고 남은 볼트와 너트, 남은 거는 볼트 1개고 너트도 1개 남았네요. 만들 수 있는 BN3 2개이고 볼트 1개, 너트 1개 남았습니다. 20번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수소기체와 산소기체가 반응할 때 일정 온도 압력, 수소기체고 산소기체입니다. 기체와 기체가 반응할 때는 기체 반응의 법칙이 성립하죠. 게이리사학의 기체 반응 법칙, 아까 프로스트의 일정 성분비 법칙, 라부아제의 질량 보존 법칙, 기체 반응 법칙은 게이리사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해야 됩니다. 생성물도 기체입니다. 기체와 기체가 반응해서 기체가 생성될 때 항상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 수소 기체를 완전히 반응했는데 실험을 3번 했습니다. 3번을 했는데 첫 번째 실험은 수소 기체 16에 산소 기체 8 반응했어요. 수증기도 16이 생겼어요. 이걸 약분하면 2대 1이죠. 2대 1대 2로 반응했네요. 그 다음에 수소기체 21대 10 반응했으니까 2대 1이죠. 생성물도 거의 20이죠. 그래서 2대 1대 2죠. 그 다음에 30에 15 반응했는데 또 30이 생겼어요. 항상 부피비는 2대 1대 2가 되겠습니다. 결과 보고 알 수 있는 것은 항상 2대 1대 2의 부피비가 성립한다. 항상 일정한 부피비가 성립한다고 했었죠. 문제 풀어봅시다. 기체 반응 법칙이 적용되겠네요.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질소 10에 수소기체 40이 반응했습니다. 생성된 암모니아의 부피, 암모니아 생성 반응은 이거죠. N2 플러스 3H2는 2NH3. 일정한 부피비 1대 3대 2가 되겠습니다. 생성된 암모니아의 부피가 1대 3대 2니까 지금 질소기체가 10이 있습니다. 수소기체가 40이 있지만 1대 3으로 밖에 반응 안 하니까 30밖에 반응을 못 합니다. 그럼 생성물은 2밖에 안 생기네요. 부피비가 1대 3대 2니까 생성한 암모니아는 10이 생기겠네요. 그럼 생성된 암모니아의 부피는 20. 반응 후 남은 기체는 질소는 이렇게 다 썼는데 수소는 40이 있었으니까 30하고 10ml가 남았겠네요. 그래서 생성된 암모니아 20ml이고 수소가 10ml 남았습니다. 22번도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기체와 기체가 반응했네요. 기체 반응 법칙 적용됩니다.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수소기체, 산소기체 반응하면 수증기가 생기죠. EH2, O2, EH2O. 일정한 부피비 2대 1대 2입니다. 수소가 30이 있다고 했습니다.
산소는 40이 있어요. 실제 반응은 2대 1로 반응하니까 산소 15밖에 반응을 못합니다. 생성물은 2, 여기에서도 2고 여기에서도 2 똑같으니까 여기 30이면 여기도 30이 반응하네요. 그래서 30대 15대 30, 2대 1대 2죠. 생성된 수증기 부피는 30ml 생깁니다. 반응 후 남은 기체는 산소 기체가 남았네요. 40이 있었는데 15만 생겼으니까 25가 남겠네요. 생성된 수증기 부피는 30ml. 완전히 반응 후 남은 기체는 산소 기체 25ml가 남았습니다. 일정한 온도 압력에서 수소 질소가 반응했습니다. 암모니아 기체가 생기겠네요. A, B, C, D 반응했습니다. 반응한 기체하고 반응 후 남은 기체가 X축, Y축에 나와 있습니다. 1번 A, B, C, D에서 생성된 암모니아의 부피 계산해 봅시다. 수소 질소가 지금 수소 12에 대해서 질소는 얼마 반응하죠? 1대 3이니까 4밖에 반응을 안 하겠네요. 남은 기체 20이 남습니다. 그 다음 B의 경우에는 수소 기체 24인데 1대 3이니까 이곳에 3분의 1, 8만 반응합니다. 그래서 남은 기체는 10이 남겠습니다. 그 다음 C는 36대 12, 1대 3, 남은 기체 없습니다. 0입니다. D는 48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 1대 3 나누기 3 하면 16이 반응했네요. 그럼 남은 기체는 10이겠죠. 여기에 한번 넣어봅시다. 1번 생성된 암모니아의 부피를 적어봅시다. N2 플러스 3H2 2NH3니까 질소 대 수소가 1대 3입니다. 여기 지금 4가 반응했으니까 4대 12. 그러면 2니까 질소의 2배, 4였으니까 8이 생성됩니다. 아까 24대 8이었죠. 8의 2배, B는 16ml. C의 경우는 1대 3으로 반응했죠. 그럼 2라 했으니까 12의 2배가 되겠네요. 24ml 암모니아가 생겼습니다. D는 다시 정리해보면 질소 대 수소 대 암모니아 1대 3대 2죠. 질소가 1일 때 암모니아가 2거든요. 질소의 2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D에서는 질소가 16, C에서는 12였죠. 그 다음 여기에서는 8 반응했었고 여기는 4 반응했습니다. 그래서 4의 2배, 8의 2배, 12의 2배, 16의 2배 해서 32가 되겠습니다. 남은 기체의 부피는 다 알죠? 아까 4 반응했으니까 4에 대해서 남은 거 20이 남았죠. 다음 여기는 8 반응했으니까 18에서 8 하면 10이 남았죠. 여기는 12가 반응 전부 다 해서 남은 게 없습니다. 이 48에 16이니까 10이 남았습니다. 24번 나무판 위에 물을 떨어뜨리고 삼각 플라스크에 염화아모늄과 수산화바륨을 넣고 섞었을 때 흡열 반응이라 했습니다. 여기에 물을 뿌려놨는데 염화아모늄과 수산화바륨이 섞이면서 흡열 반응. 흡열 반응이라는 것은 주위의 열을 흡수하는 거죠. 물에서 열을 흡수해 버리니까 물이 열을 뺏기게 되니까 온도가 내려가게 되겠죠. 물이 응고가 일어나는 거죠. 흡열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나는 현상은 물이 얼어서 플라스크와 나무판이 달라붙겠죠. 발열 반응, 흡열 반응으로 구분. 이건 흡열 반응입니다.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죠. 그래서 주변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팩 속에 질산아모늄에 비닐봉지에 물, 질산아모늄에 물 하면 냉찜질 팩의 원리죠. 그래서 일어나는 반응만 모두 골라라 했습니다. 비닐팩이 지금 흡열 반응이니까 차가워지고요. 냉찜질 팩을 만들 때 원리고요. 흡열 반응 일어나고 에너지를 방출 안 해죠. 이건 발열입니다. E도 아니죠. 그래서 답은 A, B, C입니다. 26번 발열 흡열 반응으로 나누어 보라고 했습니다. 발열 반응, 흡열 반응. 광합성은 흡열이죠. 빛을 흡수해서 광합성이 일어나죠. 에너지를 흡수한 거죠. 흡열입니다.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산과 염계의 반응은 중화 반응은 발열 반응입니다. 산화칼슘과 물도 발열이라고 했죠. 질산아모늄 물은 냉찜질 팩의 원리죠. 메테인의 연소는 전부 발열입니다. 빠른 산화였고 처리녹소는 느린 산화, 다 발열. 염화칼슘 제설제도 발열이죠. 제설제를 뿌리면은 주변의 온도가 높아져서 눈을 녹이니까 빙판이 안 되는 거죠. 소금과 물의 반응, 한제를 쓴다 했죠. 이거 흡열 반응입니다. 묽은 염산과 마그네슘 조각, 금속에 산을 가하면 수소기체 내면서 주위의 온도가 올라가죠. 그래서 이건 발열 반응입니다. 염화아모늄 수산화바륨 흡열이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2, 3, 5, 6, 7, 9가 발열입니다. 나머지 광합성, 질산아모늄 물, 소금과 물, 염화아모늄 수산화바륨은 흡열 반응입니다.
개수를 한번 맞춰봅시다. 1도 다 쓰라고 했습니다. 수소는 2개이고 여기도 2개가 맞는데 산소는 하나, 2개 해서 여기 1개, 2개 해서 3개가 돼버렸어요. 여긴 2개인데 안 맞잖아요. 이럴 때 이 수소가 똑같은데 안 맞을 때는 일단 1에서 2를 올려보라고 했습니다. 이걸 둘둘로 맞춰주면 수소가 2는 4, 2는 4 똑같잖아요. 그럼 이제 산소를 맞춰줍니다. 산소가 여기 2는 4, 반응물이 4개입니다. 생성물도 4개를 만들면 됩니다. 이 1은 2인데 4개가 되려면 여기도 2개가 돼야 되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1이 들어가겠네요. 1은 생략합니다. 2, 1이죠. 그대로 한번 써봅시다. 2, 2, 1입니다. 과산화수소의 촉매에 의한 분해죠. 물과 산소, 지금 산소 기체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기체죠. 기체 생성 반응입니다. 28번 반응 전후 25도씨 1기압에서 수소기체, 산소기체 반응하여 수증기 생성하는 부피 모형이다. 수소기체 70, 산소기체 20 완전히 반응한다. 아래 물음에 답합니다. 25도씨 1기압이라는 것은 일정한 온도와 압력 이 상태에서 변하지 않는다 이 뜻입니다. 기체와 기체가 반응하고 수증기 기체를 생성하니까 기체 반응 법칙 적용되겠죠. 지금 2대 1대 2라는 거 알겠죠? 같은 부피 속에는 같은 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한 개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도 2대 1대 2입니다. 반응 부피비는 2대 1대 2. 생성된 수증기의 부피는 했는데 수증기가 수소는 70이 있다 했습니다. 70. 산소는 20입니다. 그러면 수증기는 어떻게 될까? 2대 1대 2인데 산소는 전부 다 쓸 수 있는데 수소가 남겠네요. 2대 1이니까 이건 수소가 40밖에 안 쓰겠네요. 그러면 이게 2대 1대 2니까 이것도 40ml 생기겠네요. 40대 20대 40이 2대 1대 2잖아요. 그럼 생성된 수증기의 부피는 40 되겠죠. 그리고 남은 기체는 수소 기체이며 30이 남겠네요. 수증기 40, 남은 기체는 수소이고 30ml 남습니다. 그럼 질량비를 계산해 봅시다. 지금 여기 질량비는 수소 분자 질량 1이라고 하면 산소 분자 16이니까 H2O는 수소 2개에 산소 하나니까 수소 2개, 1이 2개니까 2대 산소 하나 16입니다. 그럼 약분을 하면 1대 8이죠. 1대 8 대 9가 되죠. 이거 2개 합한 걸 수증기 그대로 넣어주면 되죠. 자, 화학 반응식은 EH2O2, EH2O입니다. 29번 마그네슘이 산소와 반응하여 산화마그네슘을 생성할 때 질량관계 그래프입니다. 마그네슘 15, 산소 20을 완전히 반응할 때 산화마그네슘의 질량은 해석을 해봅시다. 3일 때 2가 반응했죠. 6일 때 4가 반응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9일 때 6이 반응했고 12일 때 8이 반응했는데 이거 전부 몇 대 몇입니까? D를 먼저 봅시다. 마그네슘과 산소의 화학 반응식은 EMG 플러스 O2, EMGO죠. 마그네슘과 산소의 화학 반응식은 이런데 질량비를 보면 X축은 마그네슘의 질량, Y축은 산소의 질량입니다.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할 때 질량비가 3대 2네요. 6대 4도 3대 2, 9대 6, 3대 2. 좀 3대 2로 반응했네요. 이 질량비가 3대 2로 반응했습니다. 산화 마그네슘은 뭐가 되겠습니까? 지금 질량이 3대 2로 반응했으면 5가 되겠죠. 3대 2대 5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산화 마그네슘의 질량을 물었는데 지금 마그네슘이 15 반응하고 산소가 20이라 했는데 마그네슘이 이게 15라면 산소는 얼마 반응할 수 있습니까? 10밖에 반응 못 하잖아요. 3대 2로 반응하니까 15일 때는 10밖에 반응을 못 합니다. 그러면 생성되는 산화마그네슘의 양은 10과 15의 합이죠. 25가 되겠죠. 전부 여기에다가 5배수네요. 3, 5, 15, 2, 5, 10, 5, 25. 15대 10대 25가 3대 2대 5니까요. 그러면 여기 생성된 마그네슘의 질량은 25가 됩니다. 그러면 이 마그네슘은 전부 다 사용했지만 산소는 10밖에 반응을 못했으니까 산소가 10이 남겠네요. 다시 답을 정리해 봅시다. 마그네슘의 질량은 25g입니다. 반응하지 않고 남는 것은 산소라고 했죠. 10g이 남았습니다. 질량비는 3대 2대 5였습니다. 이런 유형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마그네슘 산소가 아니고 구리와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구리2를 생성할 때 똑같은 형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구리와 산소는 이것처럼 3대2가 아니고 4대1이 됩니다. 구리와 산소가 반응했을 때는 4대 1대 5가 되겠죠. 이걸 이용해서 하는 문제도 많으니까 잘 기억해 둡시다. 30번 아래 표는 구리와 산소가 반응하여 산화구리2를 생성할 때의 질량 관계를 나타낸 표이다. 구리의 질량과 산화구리 질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 구리와 산소의 연소화학 반응식은 ECU 플러스 O2, ECUO입니다. 반응했을 때 질량비를 물었습니다. 구리 대 산소를 해야 되는데 구리가 지금 20이죠. 구리가 20인데 산화구리가 25가 되었어요. 그럼 여기에서 산소를 한번 구해봅시다. 산소의 질량을 보면 구리 20에 산화구리가 25가 생성되었으니까 산소가 5가 붙었겠네요. 그 다음에 구리 40에 산화구리가 50이 되려면 산소가 10이 반응했네요. 반응물질 합이 생성물질 합과 같아야 되니까. 그 다음 구리 질량 60에 산화구리 75가 되려면 산소의 양은 15였겠네요. 그 다음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구리가 80이 반응했어요. 산화구리가 100이 됐습니다. 산소는 얼마 반응했습니까? 20입니다. 여기에서 질량비를 물었습니다. 지금 80대, 20대, 100을 적어봤는데 약분하면 4대 1대 5가 되겠죠. 4대 1대 5입니다. C. 산화구리 2 125g이 생성된다면 반응한 산소의 질량은 4대 1대 5죠. 산화구리 2가 지금 125g이라 했어요. 근데 산소의 양은 이것의 5분의 1이잖아요. 이게 5일 때 이건 1이니까 5분의 1입니다. 그럼 125를 5로 나누면 이건 얼마가 되겠습니까? 25가 되겠죠. 100이 되겠죠. 그래서 합치면은 125가 되겠죠. 반응한 산소의 질량은 25g. 반응한 구리의 질량을 물었으면 100g 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시험 대비 문제를 서로 문제 풀어봤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시험 잘 치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